자, 성산별곡 서사에 이어서 본사 부분 보겠습니다. 자, 본사 부분은 얘기를 했지만 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이 성산, 시경정 주변의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매 그 계절마다 등장을 하는데요. 자, 요렇게 선생님이 초록색 네모 박스로 미리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뭐 매창, 매화가 피어있다 라는 얘기겠죠. 매화가 피어있는 창, 그리고 도화라는 거는 복숭아꽃. 요런 것이 이제 드러내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일단 꽃이 피었다. 매화라는 꽃은 우리 시조나 가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사대부들이 좋아했던 꽃. 매난 국죽. 사군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 매화라는 꽃은 초봄에 아주 추울 때 피는 꽃이기 때문에 사대부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절이 봄이라는 거예요. 그죠?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매화, 그리고 도화, 복숭아 꽃입니다. 자, 매화가 피어있는 창문 곁에서 이렇게 잠이 들었나 봐요. 자, 아적볕에, 아침볕에 향기에 잠을 깨니 이 매화 향기가 굉장히 은은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향기에 잠을 깼다라는 얘기입니다. 후각적 심상 드러나죠. 자, 아침볕 향기에 잠을 깨니 뭐 볕과 향기를 뭐 묶어가지고 공감각적 심상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고전 시가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내요. 여기서 그냥 후각적 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봄에 그런 매화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 성산별곡은 특이하게 이 관찰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했죠. 바로 이 시경정의 주인입니다. 이 성산의 주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정철이 아주 젊은 날에 20대의 정철이 이 시경정에 머무를 때 이 김성원이라는 사람 뭐 물론 이 아내분의 친척인데요. 삼촌인데 아무튼 그 김성원이 이제 시경정의 주인이고 그 김성원의 풍류 생활을 굉장히 흠모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흠모하는 부분들이 요 성산별곡 노래에 잘 드러나거든요. 산옹이라는 거는 산에 사는 옹, 늙은이, 바로 시경정의 주인 김성원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유유자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산옹이 해야 할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뭐 곧이라는 거는 뭐 그냥 강조하는 거야. 아주 없지도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있긴 있다라는 얘기거든. 할 일이 있긴 있어. 근데 이 할 일을 보면요. 여기 밑에 쭉 나오거든요. 굉장히 소일거리입니다. 소일거리. 막 힘들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소소하게 뭔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런 아주 소일거리를 하는데요.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자, 울밑 양지편에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 밑에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 양지편에 오이씨를 심어두고 오이 농사를 짓네요. 오이 농사. 오이를 키우는데요. 우리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은퇴한 다음에 이렇게 뭐 조그만한 단독주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뒤에 이제 텃밭. 텃밭 꾸미는 그런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주변에. 이 오이 농사는 막 힘든 그런 고된 이 노동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소일이라고 했죠. 소일거리 텃밭을 가꾸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고 도도고 빗김에 달아내고 자, 뭐뭐 하거니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나열하는 거 어디에서 영향받았다라고 했죠? 이 성산별곡이 나오기 이전에 가사작품 면왕정가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송순이 지었다라는 이 면왕정가에도 뭐뭐 하거니 뭐뭐 하거든 뭐뭐 하거니 뭐 요런 표현들이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이 오이 농사를 짓는 행동들이에요. 김을 메고 도두고 뭐 흙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오이씨
심어놓은 데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좀 올려놓고 쌓아놓고 비가 왔을 때 달아내니 뭐 손질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간단한 텃밭 가꾸기 정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노래의 어려운 점은 이 중국 사람들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갖다 놨어요. 자, 벌써 고사 나왔죠? 고사? 고사 인용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내가 들었던 청문고사가 이제도 있다 하겠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자, 청문고사라는 거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뒤에 각주가 달려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이 고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 선생님도 여기다가 각주를 바로 밑에다가 달아봤어요. 자, 이 청문고사는 소평이라는 다 이거 중국 사람, 그죠? 중국 사람이랑 관련된 고사예요, 대부분. 자, 소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진나라 때 재상이었어요. 자기가 그 재상으로 있었던 그 나라가 망하자 더 이상 벼슬을 하지 않고 장안성 청문 밖에, 그래서 청문고사입니다. 청문 밖에 오이를 심고 지냈다라는 고사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진짜 오이를 심고 오이를 가꾸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김성원, 산웅의 삶이죠. 자, 산웅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유유자적하다, 한가롭다. 굉장히 바쁘고 고된 농사를 하고 있다. 이런 거 다 틀린 표현, 그죠? 굉장히 한가롭다. 자연의 귀에서 굉장히 한가롭게 소일거리를 하면서 지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이 농사하는 거 하나 봤고요. 자, 이제 화자가 본격적으로 이 성산의 아름다움을 구경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자, 망해를 배아 신고, 망해는 뭐 집신, 바로 밑에 현대어 해석 보시면 되겠죠? 자, 죽장, 그죠? 산 돌아다니려면은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죠? 자, 대나무로 된 지팡이를 흩어지니 이렇게 짚고 나서는 겁니다. 길을 나서는 거예요. 네, 바로 산 구경을 나서는 겁니다. 산. 지금 아까 계절적 배경이 언제였어요? 봄이었잖아요. 봄. 얼마나 산 구경하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죠? 구경하러 나서야 됩니다. 자, 도화. 요것도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 요런 부분 이제 시험에 나오면 선지 구성을 할 때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뭐 자연물을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요런 선지들 나올 수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도화 핀 시냇길이 이 복숭아꽃이 쫙 피어있는 시내가 있었어요. 이 시내가 어디까지 이어져 있냐면 방초주까지 이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건 아주 작은 섬을 의미하는데요. 향기로운 풀이 있는 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조금 넓어지는 곳에 이 문득문득 아주 작은 섬처럼 흙이 모아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죠? 방초주라는 거는 이 향기로운 풀이 있는 그런 자그마한 이 섬까지 쭉 시냇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자, 이 시냇길을, 자, 우리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할 때 항상 사용되는 표현법들 있죠? 자, 여기 비유법 나옵니다. 비유법. 자, 이 시냇물을 어디에다 비유를 했냐면요. 닷 볶은 명경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갑자기 깨끗하게 닦은 거울이 등장했다란 말이에요. 명경이라는 건 거울이에요. 거울. 갑자기 여기서 거울이 산 구경하다 막 거울 볼 일 있어요? 거울은 여기서 뭐예요? 아주 깨끗한 이 시내를 비유한 표현이라고요. 이 거울이라는 게 이 눈에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그만큼 깨끗한 건데 이 시냇물이 맑고 깨끗하다라는 것을 거울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거울.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 시냇물을 비유한 표현이다라는 거. 아이고. 이왕이면 예쁘게 필기를 해보려고. 자, 그래서 아주 깨끗한, 막 눈에 이렇게 비칠 정도로 깨끗한 거울 같은 이 시냇물이 있는데요. 이 시냇물 속에 절로 그린 석병풍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바위 병풍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병풍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주인공이 이렇게 앉아있고 뒤에다가 쫙 이렇게 뭔가를 쳐놓잖아요. 그림 같은 거 잔뜩 그려져 있고. 그게 병풍이잖아요. 이 병풍에
바위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갑자기 병풍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자, 이 병풍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습을 비유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재예요. 이것도 비유적 표현입니다. 아무래도 이 성산이 약간 좀 바위산인 것 같아요. 바위산. 그래서 이 석병풍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석병풍. 바로 이 성산의 이 바위, 절벽. 이것을 나를 쭉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성산의 이런 바위와 절벽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을 병풍처럼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원관념, 보조관념. 이해되시죠? 자, 비유적 표현 나온 거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병풍처럼. 이 병풍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사실 병풍. 아름답다.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요즘에 선생님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요즘 선생님이 스위스에 굉장히 빠져 있거든요. 스위스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알프스 산, 그죠? 그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그림 같다. 네, 바로 조선시대에는 병풍 같다. 절로 그린 병풍 같다.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성산의 바위와 절벽이 내 주변을 병풍처럼 쫙 둘러싸여 있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이 거울 속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시냇물에 비치는 겁니다. 시냇물에. 이해되세요?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조금 그려봤어요. 요게 이제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 보시면은 시내가 아까 어떻다라고 했어요? 거울처럼 아주 박박 닦아놓은 거울처럼 깨끗하다라고 그랬어요. 이 깨끗한 거울처럼 산 그림자가 이렇게 시내 안에 비쳐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명경중이라는 거는 바로 이 산 그림자. 여기 나오네. 그지? 그림자. 산 그림자가 시내에 이렇게 비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냇물 속에 절로 그린 석병풍이 비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친다. 비침. 자, 그래서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이렇게 물 속에 산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자, 그림자를 벗을 삼아 이 시냇길을 따라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벗을 삼아 이 그림자를 보면서 서하로 함께 가니 서쪽으로 걸어갔네요. 그죠? 서쪽으로 가니까 화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미리 체크해 놓은 거는 화자의 정서나 태도가 잘 드러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한 거거든요. 도원은 어디매요? 무릉이 여기로다. 일단 뭐 표현상의 특징 보면은 대꾸도 되어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시어는 뭐예요? 도원이 어디냐? 무릉이 여기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두 개를 합쳐서 무릉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같구나 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 뭐예요? 이 무릉도원이라는 거는 우리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상세계입니다. 신선들이 산다라는. 이 무릉도원이라는 말이 강호 한정가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기가 정말 아름답다. 신선들의 세계 같구나. 무릉도원이구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중국의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도화원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 무릉도원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아름답다라고요. 근데 이 무릉도원에는 어떤 꽃이 많이 피어 있느냐? 여기 한자 보이지 않아요? 도자? 위에 나왔죠. 요 도자입니다. 요 도자. 바로 복숭아 꽃이 잔뜩 피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화라는 거는요. 계절감을 드러내면서도 바로 이런 무릉도원을 연상시키는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도화가 나오면은 거의 뭐 강원정가에서는 공식적으로 뒤에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또는 뭐 신선의 세계 같다 이런 표현이 거의 뭐 연결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그래서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뭐예요? 뭐뭐로구나, 뭐뭐 하도다, 감탄하고 영탄하는 그런 태도들 잘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봄이에요. 봄. 우리가 본사를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자, 성산의 봄 경치, 그리고 시경정 주인 뭐 하고 있어요? 오이농사, 굉장한 소소한 일거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가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여름이라는 계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 먼저 찾아보셔야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찾아놨습니다. 자, 녹음 보이시죠? 이 나무가 푸르러지는, 그죠? 아주 여름의 그죠? 그 풍경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름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선생님 너무 옛날 사람인가? 뭐 여름 향기라든지 뭐 그런 드라마들. 자, 녹음. 그리고 꾀꼬리. 이게 여름 철새예요. 그래서 이런 꾀꼬리도 이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 꾀꼬리, 그죠? 자, 그리고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마의를 입어요. 마의라는 거는 삼배옷. 이 배 아세요? 배 까끌까끌한 그런 옷감으로 된 옷을 입어야 이게 들러붙질 않거든요. 살에. 굉장히 시원한 여름옷입니다. 여름옷. 자, 그리고 홍백년. 요거 연꽃도 6월에서 8월 사이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꽃 구경 가면은 이 여름에, 그죠? 6월이나 8월 그쯤에 이 연꽃을 보러 가곤 하는데요. 아무튼 여기 표시된 이 시어들,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계절. 여름입니다. 썸머. 갑자기 그 영화도 생각이 나네요. 그 외국 영화인데요. 그 뭐죠? 죄송해요.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장면들만 생각을 하고. 자, 그냥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남풍이 건듯 불어. 따뜻한 바람이네요. 그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녹음을 헤쳐내니 이 절을 나는 꾀꼬리. 이 계절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여름철새예요. 이 여름철새가 어들어서 오뒀던 거. 어디에서 왔는가? 찾아오는 거죠. 알아서. 여름에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여름철새니까요. 자, 희왕 벽에 우에 풋잠을 얼핏 깨니 이 사람도 진짜 할 일 없는 거예요. 화자도 낮잠이나 자고,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은 희황이라는 표현입니다. 희황. 희황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시나 다른 소설에서는 복희씨라고도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선생님은 옛날에 그 중국의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소설이 삼국지연의 말고 봉신연이라는 또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옛날 그 중국 고대를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선생님도 소설까진 보지 않았고 봉신연이라는 만화책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만화책에 보면은 이 복희씨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복희씨가 이 희황이라고 불러요. 바로 복희 황제라는 얘기입니다. 황제. 그래서 복희씨, 희황. 이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인데 이제 요임금, 순임금, 뭐 요순임금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런 중국의 황제들이 나왔다? 바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아, 태평성대로구나. 자, 앞으로 희황, 복희씨 요런 시어가 나오면은 태평성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 복희씨가 다스렸던 그 시기가 굉장히 치세가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태평성대라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희왕의 베개 위에 낮잠까지 쫙 잤잖아요. 선잠을 자니까 아주 태평하죠, 그죠? 아주 태평성대입니다. 자, 공중에 젖어 있는 난간, 물 위에 떠 있구나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뭐 정자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난간이 있는데 이 난간이 물 위에 떠 있대요. 자, 이 얘기는 물속 그 그림자에 비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밑에 설명 나 있죠? 그림자가 물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젖어 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젖은 난간. 이해되시죠? 이 정자가 있고 그 옆에 이 뭐 호수나 이 시냇물이 있었겠죠? 그 시냇물에 우리 위에서도 봤잖아요. 이 시내에
이 산이 비쳐 있는 모습. 이번에는 이 물 위에 난간이 비쳐 있는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젖어 있는 난간. 요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주 그죠? 수면에 비쳐 있는 모습. 그죠? 수면에 비쳐 있는 모습을 공중에 젖어 있는 난간 요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마이를 님이 차고 이 계절감 드러내는 소재, 그지? 여름 옷입니다. 여름 옷. 자, 갈건을 기우쓰고 뭐 요런 거 다 됐구네, 그지? 자, 뭐 우리 가사 작품은 너무 길고 그리고 운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요런 대꾸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대꾸 잘 사용되고요. 자, 구부락, 비기락 보는 것이 고기로다 라고 했어요. 자, 요런 어미 반복도 어미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뭐 하락, 뭐뭐 으락, 이락 뭐 이런 거 어미 반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요 표현도 어디에서? 면왕정가에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요 어미도 이 행동을 나열할 때 쓰는 행동을 쭉 나열할 때 쓰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렸다가 뭐 비기락 이렇게 옆으로 기대었다가 뭐 이런 뜻입니다. 면왕정가에서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뭐 구부락 뭐 어떤 표현들이 있었더라. 구부락, 젖히락, 뭐 파람하락 뭐 이런 표현들 나왔었던 것 같은데 휘파람을 불며 뭐 이런 그런 표현들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락, 앉으락. 뭐 누웠다가 앉았다가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아무튼 이 할 일이 없으니까 몸을 막 이리저리 막 움직이다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고기로다라고 했어요. 이 고기는 육식 그 고기 육자가 아닙니다. 그 물고기 얘기하는 물고기. 이게 시냇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물고기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자, 하룻밤 비 기운에 비가 쫙 내렸나 봐요. 홍백년이 섞어피니. 자, 연꽃 요것도 계절감 드러나고요. 또 이 뭐예요? 홍백, 붉은, 하얀 요런 뭐예요? 색채 대비. 강렬한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거죠. 그죠? 홍백, 여름에 붉은 연꽃과 흰 연꽃이 막 섞여 피어있는 머릿속에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강조입니다. 강조. 시각적인 어떤 강조. 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죠. 거의 다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 볼게요. 자, 바람기 없어셔 만산이 향기로다. 바람이 없어도 온 산이 이 연꽃의 향기로구나 라고 했어요. 자, 연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바로 뭐예요? 시각과 후각.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 여름에 연꽃이 잔뜩 산속에 피어있는 모습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염계를 마주보아 태극을 붙잡는 듯 태을진이니 옥자를 해현난 듯 갑자기 해석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죠? 자, 요 두 줄은 대꾸되어 있죠. 자, 뭐뭐 하는 듯이라고 했어요. 뭐뭐 하는 듯. 자, 어려운 표현 많이 나오네요. 자, 염계를 마주보아. 이 염계라는 거는요, 각주가 달려야 됩니다. 각주가 달려야 되는데요. 이 성리학자로 유명했던 이 송나라의 학자 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염계를 마주보아. 이 사람이 굉장히 지식이 아주 풍부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 지식이 있었는데, 이 태극에 대한 지식도 있었다라고요. 태극에 대한 지식, 뭘까, 이게? 이게, 태극을 공부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주돈이라는 학자와 함께 이 철학적인 뭔가를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듯 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태을진인. 현대어 해석에 왜 받침이 빠졌을까요? 자, 태을진이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자꾸 봉신연이 얘기하는데 봉신연이의 그 곤륜산에 사는 그 신선입니다. 신선.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태을진이는 신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선이 옥자를 해연난 듯이라고 했네요. 요런 거 각주 줘야 됩니다. 이 옥자라는 거는 이 도교의 어떤 비결서라고 하는데 이 황제가 남긴
아이고, 황제가 남긴 이 비결서라고 하는데요. 뭔가 책이겠죠? 이 도교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도교 사상. 당연히 신선이 갖고 있겠죠. 이 신선이 그 책을 해연난 듯 이렇게 쭉 펼쳐보는 듯 하다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올까? 자, 요 두 구는 묶어볼게요. 자, 옛날에 유명한 그 학자와 내가 막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하고 이 신선과 함께 이 옥자 어떤 비결서를 같이 보는 듯하다라는 거는요. 바로 이 내가 도를 깨우친 신선이 된 듯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요런 표현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바로 이 성산이 신선의 세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산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신선의 세계와 같아서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는 인물인데 이 인물과 내가 막 철학적인 어떤 사상을 막 우주의 근본 원리를 주고받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신선과 함께 어떤 비결서 책을 서로 읽어보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산이 이런 신선 세계와 같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뭉뚱그려서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게 있었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각주를 다 줄 거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물론 내신 시험에서는 선생님에 따라서 각주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수능에서는 줄 거예요. 수능이나 모평에서는. 자, 노잠을 건너보며 자미탄을 곁에 두고 뭐 이런 거 다 대꾸죠. 그죠? 자, 노잠, 자미탄 뭐 요런 거는 다 그냥 지명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잠. 무슨 뭐 바위겠죠? 바위 이름입니다. 그죠? 이 성산에 있는 노잠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그 노잠을 바라보며 이 그쪽으로 건너보며 또 자미탄을 곁에 두고 자미탄 탄 여기 삼수변 보이나요? 이 자미탄이라는 거는 바로 신의 이름입니다. 시경정 아래 쭉 흐르는 아주 작은 여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쫄쫄쫄쫄쫄 흐르는 그 자미탄을 곁에 두고 장송을 차일 삼아 석경에 앉아 보았어요. 자, 장송은 큰 소나무, 차일 이 해를 피하는 거죠.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죄송해요. 자, 햇빛 가리개입니다. 양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 소나무를 양산 삼아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양산 삼아서 석경에 앉아 보았어요. 큰 돌길에 앉아 보았더니 자, 어떠냐? 인간 유월이 여기는 삼추로구나 라고 했어요. 자, 요 부분 해석이 되시나요? 지금 계절 언제죠? 지금 계절 계속해서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인간 세상의 6월이라고 했지만 이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6월은 음력이에요. 음력. 조선시대 때는 음력을 썼잖아요. 음력 6월이니까 지금 양력으로 하면 7월 중순? 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굉장히 더울 때. 엄청 더울 때. 이 인간 세상에는 너무너무 더운데 핫한데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삼추로다. 삼추. 가을 같구나. 시원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쵸. 한여름에 산에 들어가면 특히 그 나무가 많아서 그늘이 많이 진 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산이죠. 바로 인간 세상과 이 성산, 이곳의 생활을 요렇게 대비시켜 놓고 있죠. 이 인간 세상에서는 지금 너무너무 더울 때인데 여기는 성산은 가을이 되었구나. 굉장히 시원하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삼추라고 해서 여기 계절적 배경 가을이다. 벌써 가을 넘어간 거 아닙니다. 그만큼 시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가을처럼 시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청강에 떠있는 오리입니다. 오리 꽉꽉꽉꽉꽉 오리가 있는데요. 백사의 올마앉아 모래사장 있는 곳으로 옮겨서 앉아가지고요. 이 오리가 물가에서 나와가지고 이 모래사장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보세요. 자, 이 오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세 줄 나오는 겁니다.
자, 백구를 벗삼아 잠을 깰 줄 모르나니. 오리가 꾸벅꾸벅 잠을 자네요. 백구를 벗삼아. 백구라는 거는 우리 시조나 가사에서 백구도 자주 나와요. 갈매기입니다. 갈매기. 여기 새 조자 보이시나요? 한자 얘기하지 말까요? 아무튼 날아다니는 새예요. 백구, 흰 갈매기. 자, 흰 갈매기를 벗삼는다. 이런 표현 자주 나오거든요. 언제 자주 나와요? 바로 자연 친화를 이야기할 때. 벗삼아. 그죠? 자연 친화를 이야기할 때 백구라는 소재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리가 백구를 옆에 두고 푹 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을 깰 줄 몰라요. 자, 근데 이 모습이 무엇과 같다? 무심코 한가한 것이 주인과 어떠한고라고 했어요. 어떠한고? 서리법이네요. 주인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주인의 모습을 오리에 비유한 거예요. 자, 지금 꾸벅꾸벅 잠자고 있는 이 오리의 모습 굉장히 한가롭죠? 자, 주인의 모습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심하다, 무심하다라는 거는 욕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전혀 없어요.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은거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주인의 모습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유유자적, 강호, 한정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이 주인이 바로 오리에 빗대었고요. 이 오리는 뭐예요? 갈매기와 벗삼아, 갈매기와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된 이 주인을 거의 뭐 자연물에 빗대었으니까 한 걸음 더 가자면은 이 무라일체된 자연과 이 시경정 주인이 하나 된 일체된 무라일체의 모습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오리는 바로 주인의 모습을 빗댄 대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선선하고 선선하고 한가로운 성산의 여름 풍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뭐 여름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가을이랑 겨울 볼 거고요. 자, 오늘 봄이랑 여름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계절적 배경 드러나는 소재들 꼭 체크해야 되겠죠? 매화, 도화, 그죠? 자, 향기에 잠을 깨니. 자, 김성원. 이 산 늙은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죠? 관찰했어요. 할 일이 곧 업도 아니하다. 아주 없지도 아니한데, 자, 그 할 일이 뭐였느냐? 바로 오이를 심어놓고 오이를 기르는 겁니다. 오이 농사. 소일거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소일거리. 자, 그래서 청문고사가 지금도 있다 하겠다. 그렇게 청문 밖에서 오이를 심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던데, 여기에도 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산홍 김성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화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자도 이제 이 주변 구경을 하러 나서죠. 그죠? 봄이니까 산 구경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자, 복숭아꽃 연결 지으라고 했죠? 자, 무엇을 연상시키느냐? 바로 무릉도원을 연상시킵니다. 무릉도원. 자, 그래서 도교적인 이상세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할 때 무릉도원 이런 표현 자주 사용되고요. 자, 여기에서 비유적 표현 은근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시내가 쭉 흘러가는데요. 이 시내가 매우 깨끗하고 맑다라는 것을 무엇에 비유했다? 아주 깨끗하게 닦은 거울. 이 거울 속에 비쳐있는 바위 병풍. 바로 성산의 바위, 절벽이 지금 시내의 이 수면에 비쳐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풍에 이 비유했다라는 얘기는 아름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림처럼 아름답다. 자, 그래서 무릉도원 이상세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자, 여름 계절감 드러내는 거 녹음. 이거 뭐 대표적인 거죠. 녹음. 꾀꼬리 여름철새입니다. 여름옷 마이를. 자, 홍백면 연꽃. 여름에 피는 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시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 희황, 복희씨 바로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복희씨 말고 한 명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요순임금이라고 있어요. 요순임금. 두 사람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두 사람인데 이 두 임금도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순, 뭐 복희, 희황 이런 표현이 나오면 태평성대 바로바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 해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공중에 난간이 젖어 있다? 왜 갑자기 난간이 젖어 있지? 비가 온 게 아닙니다. 물속에 비쳐 있는 수면에 비친 모습을 공중에 난간이 젖어 있다.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뭐하랑 뭐뭐하라 면왕정가에서도 나오는 행동 나열하는 그런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꽃이 피어 있어요. 연꽃 아주 강렬한 색채 대비 홍백, 그죠? 또 향기, 후각적 심상까지 나오고요. 자, 갑자기 염계, 태극, 신선, 옥자 뭐 이런 표현 나와요? 여기가 바로 신선의 세계와도 같구나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어디까지 갔죠? 자, 이 바위에 딱 앉아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소나무 아래 바위에 딱 앉으니까 너무 시원하죠? 인간 세상에서는 지금 한여름일 텐데 아주 지글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를 텐데 여기 성산은 아주 가을 같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계절이 가을은 아니에요. 그죠? 가을처럼 시원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세와 이 성산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빗댄 대상 찾아야 되겠죠? 자, 오리가 백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어요. 갈매기와 함께. 자, 누구냐? 바로 욕심 없이 한가하게 살아가는 주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비유적 대상. 자, 오리에 빗대어서 주인의 한가로운 성산에서의 어떤 삶, 그리고 성산의 여름 풍경. 자, 우리 가을은 그 다음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